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센터에 다니는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아이의 기질에 따라 혹은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통해 돌 이후 아이들이 첫 친구를 사귀는 시기,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관계에서 주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모습들도 관찰되는데요. 친구를 꼬집는 아이도 있고 친구를 경계하는 아이, 너무 다가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지 걱정되실 거예요. 이번엔 첫 친구를 사귈 무렵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3가지 질문을 통해 아이가 첫 친구를 사귈 때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첫 친구를 사귀기 전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서로 장난감도 나누고 같이 즐겁게 놀고 안아주고 이런 친사회적 모습이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친구 관계, 즉 관계의 상호작용은 이런 소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먹을 것을 나누고 같이 웃고 안아주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친구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먹을 것, 웃음, 스킨십 모두 부모님이 아이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부모-자녀가 소통하는 건 맞지만 아이는 받는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첫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학습합니다.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주로 받는 입장에 있던 아이에게 친구한테 나눠줘라, 관심을 가져라, 안아줘라 라고 친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친구 사귀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이는 아직 일방적으로 주거나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첫 친구를 사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주고받는 관계의 기술이 아닌 친구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친밀하지 않아도 친구, 같이 있으면 재밌어 정도의 느낌을 심어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친구와 깊은 유대를 쌓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공동의 주제를 갖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놀이는 만 4세 이후에야 가능한데요. 그 전엔 친구의 놀이를 바라보거나 함께 있지만 혼자 놀거나 비슷한 놀이를 각자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첫 친구를 사귈 때 우리 아이는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해 보다는 아이가 친구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끔 해야 돼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첫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첫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요.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활동적인 아이라고 해서 친구 사귀기를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예민한 기질의 아이라면 이런 친구를 겁내고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무리 활동적인 아이라도 친구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 다가갔는데 기분이 좋아서 손을 뻗어서 안았는데 상대 친구가 울음을 터뜨린다면 어떨까요? 아주 당황스럽겠죠? 우리 아이는 단순히 관심, 호기심을 표현한 건데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친구에게 그러지 말라며 부모님이 강하게 통제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친구 관계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친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반대로 낯선 상황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친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더 큰 과제이기 때문이죠. 놀이터에서 노는 경우를 예로 들면 친구가 뭐하고 놀까? 라는 관심보단 친구가 나한테 부딪히면 어떠지?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친구한테 가봐, 친구가 인사하잖아 하거나 다가오는 친구를 거부할 때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한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놀이를 하면서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친구가 불편한 존재로 인식된다면 이 활동마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첫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첫 친구 사귀기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아이에겐 이런 행동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비슷한 기질의 친구나 한두 살 위의 또래를 만나서 수용받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거부하고 어울리기를 꺼리는 기질의 아이들이라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특정 친사회적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관찰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의 친사회적 모습을 발견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친구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행동 대신 친구와 함께 뛰어다닌 모습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게 소리 지른 행동 대신 친구를 웃으며 지켜본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첫 친구를 사귈 때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아이가 친구와 잘 지내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은 친구와 함께 놀이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이가 친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첫 친구를 사귈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다 보니 자녀의 또래 관계를 더욱 유심히 살피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건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죠.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어려운 관계적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잘하고 있어, 친구를 사귀는 건 꽤 즐거운 거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교보생명이 평생 든든한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